아는 형이 삼다수를 얼려 삼다수바를 만들어줬다. 이 사연을 들은 유튜버는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한데 우리는 이걸 얼음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이걸 삼다수바로 부르면 곤란합니다. 삼다수 하면 저는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사회적 약속 밈의 시작이었죠. 이후 삼다수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용암수 아이스바라는 게 진짜 출시되면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바로 제주 삼다수입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죠. 물맛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지만요. 그래도 24년이나 생수시장의 왕좌를 지켜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지난해 돈슐랭에서 외국의 프리미엄 생수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이 봐주셔서 이번엔 국내 생수 브랜드인 삼다수가 어떻게 생수시장 1위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제주도가 삼다수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옛날엔 이걸 국민물병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레트로 컨셉 술집이나 냉삼집에 가야 가끔 볼 수 있죠. 수돗물에 옥수수차나 보리차 티백을 넣고 끓인 다음 이 병에다 담아 마셨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이때는 생수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수돗물을 끓여 마셨거든요. 생수를 사 마신다는 거는 95년 생수 판매가 자유화되면서 생긴 일이죠. 그럼 이전엔 불법이었냐?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생수가 처음 한국에 등장한 건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1912년 한 일본인이 충청도에 물공장을 세우고 구리스타루라는 천연 탄산수를 생산합니다. 일본군과 일본인을 위한 수출용 물이었죠. 해방 이후엔 그나마도 사라졌고요. 본격적인 국내 생수 사업은 그로부터 한참 흐른 1976년 다이아몬드 정수가 출시되면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주한미군들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상대로만 판매할 수 있는 물이었어요. 지금으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한국에선 내국인들 상대로 생수를 판매할 수 없었죠. 아니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한국인은 안 되고 외국인에게만 팔았을까요? 당시 미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믿음도 없었죠. 이러니 외국인들에게 물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들에게 굳이 생수를 팔지 않았던 이유는 계층 간 위화감 때문이었습니다. 생수를 팔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생수를 사 먹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게 될 거고요. 이런 상황이 올까봐 우려했던 겁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요. 실제 유럽에서 생수가 처음 산업화되었을 때 생수는 귀족들의 물로 소비가 됐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죠. 꽁꽁 닫혀있던 국내 생수 시장이 슬금슬금 열리기 시작한 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이마저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외국 선수들만 사 마실 수 있었고 올림픽이 끝난 후엔 다시 생수 판매를 금지했죠. 근데 국내 소비자들이 이때부터 생수에 눈을 떴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하고 싶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을 돈 주고 사다니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때의 생수는 레어템, 익스클루시브 제품 같은 거였죠. 이때부터 생수를 밀거래하는 일이 종종 촉발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수 밀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있습니다. 수돗물 중금속 검출 소동, 트리할로멤탄 검출 파동,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까지 1년에 한 번씩 수돗물 오염 사태가 굵직굵직하게 터집니다. 이때부터 소비자들이 생수를 합법적으로 시장에 풀어달라고 요구했어요. 1993년 자료를 보면요. 국내 14개 생수업체를 상대로 조사했더니 연간 생산량의 98%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법인 생수를 사 먹고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1995년 헌법 소원을 거쳐 생수 판매가 합법화됩니다. 이후로 이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95년 47만 톤이던 생수 생산량은 2001년 185만 톤이 됩니다. 무려 연평균 38.3%씩 성장한 거죠. 돈 냄새를 맡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겠죠. 지하수가 고갈될 정도로 물을 퍼가거나 계곡물을 떠다 파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을 퍼가다 보니 자연이 망가지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오염 파동을 거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생겼고 이 불안감 때문에 생수를 사서 마시기 시작한 건데 이젠 생수마저 못 믿겠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 혼란한 상황을 지켜보던 곳 바로 삼다수입니다. 제주 삼다수가 이때 등장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지금이야 제주도에서 물을 파는 게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데다가 연간 강수량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지만 마실 물만큼은 귀한 곳이었거든요. 제주도는 화산섬입니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고이지 않고 순식간에 바다로 흘러가 버리죠. 혹은 땅으로 스며들거나요. 작은 하천이 있긴 하지만 사시사철 흐를 정도는 아닙니다. 하천 물마저
물마저 바다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이러니 물이 귀한 곳이었죠. 용천수가 솟는 일부 지역이나 그나마 빗물 좀 고인타는 봉천수 주변의 마을이 형성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쓸 생활용수나 식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움직였어요. 긴 연구 끝에 1960년대 초반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난리가 났죠. 이 정도 양이면 도민들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때부터 제주도 지하수 개발이 시작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지하수를 생수로 마신다기보다는 농사에 쓰는 정도의 생활용수 개념이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 지하수 난개발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난개발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수 이용 허가제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이런 와중에 육지에선 생수 판매가 합법화됩니다. 이때 제주도도 생수 시장에 뛰어들 결심을 했어요.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란 이미지가 강하니까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지하수가 난개발되는 것부터 막는 거였어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을 설립하고 법을 제정합니다. 다른 기업이 함부로 지하수를 퍼가지 못하게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나선 땅을 찾으러 다녔어요. 물을 퍼올릴 지역을 찾는 거였죠. 그러려면 제주도에서도 가장 깨끗한 환경의 지역을 선점해야 했어요. 이때 선정된 곳이 지금의 제주도 교래리입니다. 이 지역은 지하수가 충분했기 때문도 있지만요. 한라산 국립공원의 청정산림지대와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내린 비는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하에 고였거든요. 또 제주도가 원래도 많은 비가 내리지만은 이 지역은 제주도 중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어요. 지하수 고갈에 대한 고민까지 덜어준 제주도가 딱 찾던 지역이었죠. 본격적으로 이곳에 물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름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제주도 하면은 카페나 인스타그래머블한 식당들이 먼저 떠오르지만요. 옛날부터 제주도는 바람, 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다도의 물, 제주 삼다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렇게 98년 3월 제주 삼다수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죠. 지금 봐도 뭔가 아기가 딱딱 맞아 보이죠? 출시 직후 성적은 어땠을까요? 생수 판매가 합법화된 게 95년이고 삼다수가 처음 등장한 게 3년 뒤인 98년이에요. 생수 시장이 열린 지 3년이나 됐는데다가 이미 이 시장은 너무 뜨거운 시장인 거죠. 후발주자로서는 힘든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 개발공사에서도 고민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이때 제일 먼저 변화를 줬던 게 첫 번째, 병 디자인입니다. 사각병 디자인이죠. 당시 물병은 다 원통이었는데 사각형으로 차별화를 줍니다. 또 원통은 일렬로 세우면 빈 공간이 생기지만은 사각병은 딱 들어차니까 더 많이 쌓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물류비도 아낄 수 있었으니까 꽤 좋은 아이디어였죠. 두 번째, 브랜딩입니다. 삼다수가 등장했을 때 컨셉은 제주도의 화산 안반수, 제주도의 자연과 화산지대가 자연 필터했다는 걸 어필했어요. 소비자들이 당시 불법 생수업체들 때문에 생수마저 못 믿겠다고 했을 때니까 시기도 적절했죠. 게다가 제주도가 직접 만들었으니 일단 어느 정도 신뢰를 깔고 갑니다. 한라산 유역에서도 하나의 수원지에서만 생산하니 더 믿을 수 있었고요. 또 제주도는 처음부터 장사를 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한 게 아니죠. 제주도민이 쓸 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덕분에 당시 생수 시장에서 삼다수의 강력한 지하수 관리 시스템은 그 자체가 강력한 경쟁력이 됐죠. 출시한 지 딱 반년 만에 생수업계 1위에 올라섭니다. 기업이 1위를 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1위를 계속 지켜야겠죠?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려면 적도 알아야 하지만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시장 조사를 했더니 삼다수 소비자들은 다른 것보다 제주도의 깨끗함, 청정지역이라는 키워드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때 삼다수는 느꼈겠죠? 균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겠구나. 이후 제주도개발공사는 공장 주변 땅을 계속해서 사들였어요. 주변 지역에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요. 수질 검사도 매일, 매월, 매 분기별로 하기 시작하면서 자체 수질 검사 강도를 높입니다. 98년부터는 매년 미국 공인 분석기관에 수질 분석을 의뢰하고 있고요. 때문에 오염이나 유해 성분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죠. 이런 노력 끝에 삼다수는 24년 동안이나 국내 생수업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몇 해 전부터 생수업계가 넘어야 할 큰 산이 등장했죠. 플라스틱과 환경 문제. 2020년 첫 라벨리스 제품이 등장한 뒤 삼다수도 라벨이 없는 생수를 출시하긴 했습니다. 라벨을 떼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색깔이 없는 무색 캡을 씌우면서 재활용하기 좋게 만든 거죠. 최근에는 화학적 리사이클 페트를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페트병 자동 수거 보상기를 운영하는 등 리사이클링에 점점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런 친환경 계획과 시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삼다수가 이 리사이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는지는 소비자들이 잘 지켜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삼다수가 더 열심히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4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다수가 환경을 위해 움직인다면 타 기업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시장이 가진 힘이죠. 앞으로 삼다수를 포함한 생수업계는 환경 문제란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삼다수가 삼다코지라는 제주 컨셉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는데요. 삼다수로 커피를 내린다라는 컨셉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놀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